자, 오늘은 퍼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드라이버 장타라든지 아이언 정확도라든지 이런 스윙이나 샷에 관한 것은 너무 많은 영상 레슨도 있고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퍼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30년 전에 이야기하던 퍼팅 이론과 지금 이야기하는 퍼팅 이론이 거의 다른 게 없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퍼팅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고정관념들과 제 퍼팅 팁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첫 번째, 그립을 최대한 살살 잡아라. 물론 그립을 너무 과하게 세게 잡아서 이 헤드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퍼팅에 좋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퍼팅이라는 거는 이 헤드 스트로크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립의 힘이 지나치게 약하면 당연히 미들이나 숏퍼팅에서 이 헤드의 흔들림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헤드를 내가 자유롭게 컨트롤하지 못해서 내 감각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거나 미스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한 퍼팅 같은 경우는 이 샷을 하실 때처럼 급격하게 가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클럽을 던져준다는 느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립을 굳이 너무 지나치게 살살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립의 세기가 1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한 6, 7 정도의 힘은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내 감각도 좀 활용해서 헤드를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도 있고 이 헤드의 흔들림도 최대한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손목의 움직임을 아예 고정을 하고 이 어깨의 시계추 움직임으로만 스트로크를 해라.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퍼팅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내 손의 감각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목을 고정하고 이 어깨의 움직임으로 스트로크를 하려는 순간 이 흔들림이 적어진다기보다는 이 몸이 굉장히 경직되면서 이 뻣뻣한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체에 지나친 움직임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 특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어깨를 움직일 때 어깨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 팔꿈치를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의 감각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인 동작을 뭔가 취하려면 당연히 내 몸에서도 가장 편안한 자세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깨와 팔을 좀 더 편하게 툭 늘어뜨리고 이 적당한 그립의 악력으로 이 헤드 무게만을 느끼면서 이렇게 손하고 팔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주시는 게 내 감각도 활용할 수 있고 훨씬 더 이 좋은 퍼팅 스트로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어깨의 움직임은 굳이 그렇다고 해서 힘을 줘서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이 손과 팔이 리드가 돼서 스트로크를 하되 어깨는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정도만. 아까 이 시계추 느낌을 할 때와는 동작이, 자, 시계추 움직임을 할 때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에 따라온다고 했을 때가 훨씬 더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좋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퍼팅은 너무 때려치지 말고 무조건 부드럽게 밀어서 공을 굴려줘라. 이제 이 말 같은 경우는 퍼팅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필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지나치게 공을 이렇게 땅 강하게 때리시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스트로크를 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된 말 같은데, 오히려 중상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퍼팅에 이 가속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서 공이 짧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서 미스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자, 이런 짧은 거리 1m 퍼팅에서도 이 헤드의 가속감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 불규칙한 지면이기 때문에 이 퍼팅 스트로크에서는 이제 공을 굴렸을 때 처음에 공이 출발할 때 미끄러지는 이 스키드 구간과 그 다음에 굴러가는 그 런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퍼팅 스트로크의 가속감이 부족하다 보면은 이 스키드 비율이 맞지 않아서 내가 예측한 라인의 퍼팅을 절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때림과 이 적당한 가속감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백스윙을 작게 해서 지나치게 밀어주는 퍼팅 스트로크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퍼팅을 하시면서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 토 힐 밸런스예요. 이 경사지에서 아이언샷을 할 때 이 훅라이, 슬라이스라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경사에 따른 이렇게 라이 각의 변화에 따라서 공이 우측이나 왼쪽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퍼팅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헤드의 라이 각이 평평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이 토우가 들려 있거나 힐이 이렇게 들려 있게 되면은 이 공의 출발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우 쪽이 많이 들려 있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목의 각도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손목의 이 회전 범위도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회전량이 많아지는 스트로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힐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토우가 굉장히 가벼워지게 돼요. 그러면 스트로크를 하면서도 이렇게 토우 쪽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공이 좌측 스핀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당겨지거나 아니면 경사가 없어도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지는 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조준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퍼터 헤드의 라이각을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막과 내리막 퍼팅의 팁을 드리면 일단 정확한 터치감을 위해서 백과 다운의 크기를 1대 1로 하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리막이나 오르막 경사가 심해지면 약간의 변화가 들어갑니다. 일단 이렇게 내리막 퍼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트로크가 부드러워야 되겠죠. 임팩트 때 가속감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스윙을 끝내는 지점, 즉 팔로우솔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멈추려고 미리 자연스러운 감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전을 할 때도 여기서 멈추려면 여기서 미리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이렇게 급하고 머뭇거리는 안 좋은 감속이 아니라 이 내리막 퍼팅에서 필요한 거리감을 위해 이렇게 자연스러운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자, 백이 1이면 다운은 조금 더 짧게. 이렇게 내리막 경사의 강도에 따라서 내가 팔로우의 크기를 줄여주면서 감속을 하다 보면 훨씬 더 내리막 퍼팅의 거리감을 맞추기 쉬우실 겁니다. 반대로 오르막 경사의 퍼팅은 이 팔로우 스로의 크기를 조금 더 늘려줍니다. 이 오르막 퍼팅이라 해서 백을 지나치게 늘리면 너무 강하게 맞아서 확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 크기의 변화는 생각보다 조금만 주고 오히려 가속의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백스트로크가 끝난 다음부터 오르막 경사 정도에 따라서 더 가속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때 팔로우를 1대1 크기로 잡지 말고 더 길게 밀어주시면 자연스럽게 헤드의 가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거리에서 원래 스트로크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대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오르막 퍼팅이라 해서 백스트로크를 지나치게 늘리는 게 아니라 아주 약간만 늘려주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팔로우 스로의 크기를 쭉 늘려주면서 가속하면서 약간만 늘리고 길게 밀어주면서 약간만 늘리고 길게 밀어주면서 가속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오늘은 이 퍼팅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내가 꼭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 그리고 오르막 퍼팅과 내리막 퍼팅 거리 조절에 대한 팁을 조금 드렸는데 내용이 많은 만큼 연습하실 때 영상 계속 자주 보시고 틀어 놓으시면서 몸에서 자동화가 될 수 있게 연습해 보시면 퍼팅 꼭 좋아지실 겁니다.
네.